자, 이번 강좌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통해 가지고서 극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 값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 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 값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자, x가 a로 갈 때 함수 fx가 알파라는 극한 값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겠죠.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함수가 베타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됩니다. 상수 c가 함수 fx에 곱해져 있는 이와 같은 꼴에 대한 극한을 계산을 할 때에는 상수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상수를 묶어가지고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을 해줘도 괜찮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함수 fx하고 함수 gx가 이게 덧셈의 꼴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 대한 극한. 자, 이런 경우는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각자의 분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제 뭐 덧셈의 꼴로 연결되어져 있는 식들을 계산을 할 때 묶어놓고 계산하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뺄셈일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함수 fx하고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덧셈이나 뺄셈일 때는 될 것 같은데 곱셈일 때는 과연 되느냐? 곱셈일 때에도 둘 다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수렴한다라는 조건만 있다면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x가 a로 갈 때 분수식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는 그럼 어떨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분리해서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분모가 gx에 대한 극한이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을 때에만 이게 가능하겠죠. 이것이 성립이 되어져요. 지금 이것들을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을 좀 벗어납니다. 차후에 선생님이 상황을 봐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기서는 이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함수가 반드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이게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일에 둘 중에 하나만 수렴을 한다, 둘 다 수렴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어디다가 이용을 할 것인가? 간단한 예문 한번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얘도 그렇고 상당히 단순한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이렇게 분리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x가 3으로 간다, x제곱 마이너스 x에 이렇게 리미트 기호가 분자 분모로 분리가 되어져서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얘네들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또 덧셈 뺄셈일 때는 나눠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그리고 분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쓸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로 간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산수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들어가니까 9 마이너스 3에다가 3 플러스 1 해서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버리는 거네요. 됐습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리미트 기호를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쯤 되면은 앞서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예들이 이제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같은 이런 식들.
이런 식들에 대한 극한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 똑같이 우리가 리미트를 넣고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지금 바라다 보면 어떤 꼴이 만들어지냐면 0분의 0의 꼴이 만들어져 버리게 돼요. 그럼 이럴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에 대한 극한을 이걸로 받아들여 줄 거냐?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냐?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정형에 대한 극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부정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조금 전에 잠깐 봤던 무한소분의 극한에 대한 값을 직접 또 계산해 보겠다고 x의 접근값을 집어넣었더니 0분의 0의 꼴이 나오거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오거나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 나오는 이런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형 꼴은 이런 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건지 또 그리고 왜 부정형이라는 용어가 붙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이유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자,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이 숫자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할 거예요. 뭐 10분의 5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100분의 50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 10만 분의 5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2분의 1인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크기를 무한히 늘려가지고서 이 꼴이 이런 꼴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숫자의 크기가 아무리 커져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구조라면 그 값은 2분의 1 하나로 규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바라다 보면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하나를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치면 2분의 1을 선택하는 게 많죠.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로 할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부정이다, 부정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숫자의 규모를 한번 좀 줄여볼까요? 자, 이거는 1분의 0.5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10분의 0.5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또 점점점 줄여나가다가 보면 숫자의 기본적인 구조가 저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도 전체적인 형태로 보면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숫자에 대한 분자도 그렇고 분모도 그렇고 아주 작은 숫자에 대한 표현은 2분의 1로 하는 건데 너무 많다. 그래서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무한소분의 무한소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결과적으로는 같다. 얘하고 얘가 결과적으로 같대요. 확인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어떻게 같은 거지?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무한소분의 무한소라고 하는 얘는 무한소 곱하기 무한소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무한소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1을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 상태 숫자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0입니다. 이게 0에 근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얘는 같은 방식으로 무한대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거구나.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나머지 하나의 부정형 여기 또 하나 있는데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지금 잘 보면 사실 이거는 머릿속으로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무한대 있으니까 무한대를 앞으로 뺐다라고 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여기서 무한대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찾아보면 이게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라고 쓴다면 결과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될 것이고, 만일에 여기서 요 식에서 조금 전에는 얘를 이렇게 바꿔줬는데 만일에 얘를 바꾼다 그러면 무한소분의 1이 되어지고 0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즉 현재 우리가 얘기한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얘는 결과적으로 보면 얘하고도 같고 얘하고도 같은 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꼴로 극한값을 계산을 하겠다고 x의 접근 수치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우리는 그 식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줘야만 이런 꼴의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분모와 분자가 아무리 작아도 그들 사이에 비율은 있습니다. 비례관계.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표시가 되어졌지만 그들 사이에 비례관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례관계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되어진 것들은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피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되어지는 원인을 분모에서 찾는 겁니다. 얘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주기 위한 작업.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와 분자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을 경우 분모에서 분모가 무한대가 되어지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니까 얘는 이거 또는 이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학적으로 식의 형태만 바꾸어서 이런 꼴로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런 꼴로 변형을 시켜가지고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간단하게 분모와 분자가 왜 이런 꼴로 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분모에서 찾아서 그만큼을 분자 분모에서 없애주는 겁니다. 이른바 약분 작업을 거치는 거지요. 몇 개의 예문을 보면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분자가 x-1, 분모가 x-2. 자, 이렇게 생긴 거. 일단은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어떤 것부터 해보자고 얘기를 했냐면 변수가 어디로 접근하는지를 찾아서 먼저 한번 넣어보자 그랬어요. 넣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0으로 가죠. 이것도 0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꼴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부정형 중에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형태에 해당되어지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느냐면 분모가 0이 되어지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자. 지금 보니까 분모에 x-2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거하려고 그러면 약분하는 수밖에 없는데 분자에 x-2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식의 성질은 놔두고 형태만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네요. 유리화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분자를 유리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거?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에다가 이거 플러스인 거 곱해주면 되겠네. 루트 x-1 플러스 1. 그리고 분자는
여기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x-2 이렇게 되져 버리겠네요. 자, 이제 나왔죠. 뭐가 나왔나요? 분모 분자가 0분의 0의 꼴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없애버리면 일단 얘는 0분의 0의 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거하고 얘를 약분을 해버리고서 남는 식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x-1 플러스 1분의 1 얘를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 될 거 없어요. 문제가 됐던 0분의 0의 꼴에서 벗어난 상태니까. 그래서 2가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간단한 계산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어지는 원인을 분모에서 찾아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예문 하나 더. 자, 리미트 이번에는 x를 무한대로 한번 키워봅시다.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 그랬을 때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같은 이런 식. 이거에 대한 극한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겠다. 일단 넣어봅시다. 넣어봤더니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모가 무한대가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해 주자 그랬죠. 잘 보니까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런데 이 무한대보다는 훨씬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간 원인은 바로 이 x제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x제곱을 분자에서 분모에서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x제곱을 끄집어내면 4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자, 이제 분모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분자는 x제곱을 끄집어내니까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5 이렇게 되시네요. 바로 얘네들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4분의 1만 남겠네요.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풀까요? 여기서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제곱 플러스 x 루트 마이너스 x꼴. 이 꼴을 한번 좀 봅시다. 얘는 지금 꼴을 가만히 보니까 무한대 들어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요런 꼴입니다. 자, 이런 꼴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얘는 변형을 시켜서 무한소분의 무한소로 바꿔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수식의 형태로 바꿔줘야만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분수식 형태로 바꾸는 거는 유리화밖에 없는 거죠. 유리화 시켜야죠. 얘를 자, 유리화를 시켜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하고 분모에 x제곱 플러스 x 루트에 플러스 x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이거하고 없애버리고 나니까 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자와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이제 이런 꼴로 바뀌었어요. 이런 꼴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거 풀듯이 왜 분모가 무한대로 갔는지 그거 찾아서 제거했죠. 얘도 지금 잘 보면 밑에 무한대로 가는데 그 무한대로 가는 원인이 바로 x 때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x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x를 끄집어내면 여기는 루트 1 플러스 x분의 1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고 분자 x 곱하기 1이었네요. 그러면 요렇게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 0으로 가니까 결국 2분의 1로 간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버리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 선생님이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하지만 얘가 어디로 가느냐, 얘네들이 얘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먼저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한번 넣어봤을 때 운 좋게 그냥 특정 값으로 탁 나와버리면 계산 끝. 그런데 얘네들이 만일에 무한소분의 무한소라든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꼴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할 수 없어요. 그 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을 해줘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했을 때 풀어볼 만한 또 응용된 예제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리미트 이번에는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5라는 극한값을 갖는데요. 그때 a, b의 값은 얼마일까 하는 문제예요.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기존에는 우리가 식의 적당한 변형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극한값을 줬어요. 그래놓고 식 내부에 들어가서 저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를 한번 좀 결정을 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 일단 한번 넣어 봅시다. 뭔 일이 벌어질지 하여튼 뭐 벌어지겠죠. 들어가면 얘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로 가야 극한값이 있을까요? 분모가 0으로 가는 형태는 이런 꼴밖에 없어요. 저런 꼴일 때에만 극한값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져야만 됩니다. 1 들어가면 1, a, b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반드시 0이 되어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정계수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문자로 표시가 됐으니까 이제 미정계수 하나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좌변의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하고 a 플러스 1하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계산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얘 지금 0분의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식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분모에 x-1이 있다면 분자에도 x-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분자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바로 이 x분의 1을 제거해주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0분의 0의 꼴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 됐네요. 우리가 계산할 것은 x 플러스 a 플러스 1에 대한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1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2 플러스 a가 되어지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라고 얘기를 했냐면 5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5가 되어지는 거니까 a는 3이 되어지는 거고 들어가니까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되는지 기계적으로 공부해서 외우려고 생각하지 들지 말고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는 방식이 몸에 배어야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